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정당했다. 나는 저작이란 것을 자기 사상을 명백히 하는 매체로 생각해 왔을 뿐 나 자신을 첫째 작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작은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 목적이란 나 자신의 문제이지 결코 타인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나는 나의 아웃사이더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자들을 모두 실패자라고 믿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과 함께 얘기할 때마다 나는 저렇게 인생을 허송하진 않겠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들이었고 저작은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갓 수련에 불과했다. 해결책은 결국 비전이라고 불리우는 정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나는 특히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비전의 체험의 증거와 과정을 탐구하려 하는 것이다. 니체가 언덕 위에서 엿본 것, 고호의 녹색의 전원, 파스칼의 각서, 베메의 힌지의 접시 같은 생명의 목적을 관조하는 위대한 내적 체험, 인사이드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인 면에서 이것만은 그 목적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인생을 가리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하는 방대한 준비라고 비유했지만 이 같은 비전의 일분간은 모든 준비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온갖 관심과 시간은 이러한 비전과 그것을 깨달은 인물들에게 지향되고 있다. 그들에 관한 나 자신의 연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나는 아웃사이드에서 일관성 있게 그들을 얘기했다. 나는 일기에서 같은 내용을 몇 년 동안이나 생각나는 대로 써왔기 때문에 내게는 아웃사이더나 이 책이나 모두가 내 일기의 연장이요 생활의 메모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출판이 내 목적의 본령은 아닌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작가라고 할 수는 없다. 책을 쓰는 것이 언제고 나의 우둔함과 권태를 억제하는 편리한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 그 순간 곧 나는 보다 더 편리한 돌출구를 찾기 위해 기꺼이 다른 길로 전환하게 될 각오가 서 있다.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이해를 받고 싶은 이유는 유망한 청년 작가로 보이거나 사기꾼이라는 둥 이상스러운 비난을 받게 되면 내 신념이 파괴받기 쉽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영문 학사의 몇 페이지에 자기 업적이 기록되고자 고생하는 데에 인생을 소모시킨다는 건 인생을 그야말로 슬프게 죽어가는 행위인 것이다. 아웃사이더의 성공과 함께 미묘하게도 궤도를 벗어난 내 인생의 본래의 목적의 노력을 더욱 열심히 기울여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발길을 되돌려 그 책 출판의 이전 시기로 돌아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무한한 비평의 가능성에 편리한 신조를 바랬던 것이며 그 후에 아웃사이더란 것을 실존주의적인 개념 아래서 연구한 하나의 연관성 있는 희곡과 소설을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작가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쓴다는 사실에는 강한 반발심을 느낀다. 체질적으로 나는 노발리스, 장폴 같은 햇빛의 부정론자들에게 밀착돼 있고 자신에게 기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종류의 기대이건 강한 혐오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본서의 계획에 대해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보다 훨씬 더 지필과 정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제2장을 통해 아웃사이더의 대의를 집약시키는 것과 동시에 실존주의자 키엘케골,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의 말보다도 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는 더욱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나의 실존주의는 오히려 괴테가 말하는 교양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릴케, 랭보, 스코트, 피처제럴드에 관한 분석으로 논지를 증명코자 했다. 피처제럴드를 든 것은 그는 모든 면에서 20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제3장에서야 본서의 중심 테마에 들어선다. 서구 문명의 몰락이라는 것이다. 이 장은 슈뱅글러와 토인비에 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부는 다시 아웃사이드의 문제와 그가 종교적인 문제를 받아들여 인사이드가 되려는 시도로 되돌아간다. 베메, 스웨덴, 보레, 파스칼, 베라, 로, 뉴맨, 켈케골, 쇼가 검토되어지고 그 해결 방법이 세밀히 다뤄진다. 숙고를 거듭해서 쇼는 종교적 아웃사이더의 유형에 두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가 현대 비평가의 견해같이 고립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16세기 이래의 다른 반유물론적 사상가와 그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최후의 장은 두 개의 사상, 종교적인 사상과 역사적인 사상의 합류로 이루어져 있다. 20세기의 두 철학자 루드비 비틴겐 슈타인과 알프렛 노스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틴겐 슈타인은 생활면에서도 아웃사이더였지만 철학에 있어서는 그 반대였고, 한편 화이트헤드는 인사이더로서의 생활을 지닌 채 유일한 영국적인 특성을 가진 아웃사이더 철학을 창조했다는 역설을 볼 수 있다. 물론 본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의 답변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아웃사이드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사상들의 실마리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웃사이드의 개념을 20세기의 세계가 직면한 문제와는 실제로 무관한 지적 유행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대해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서구 문명에 관한 한 본서의 결론은 비관적이다. 또한 세계는 오늘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무대가 되어버렸으니 이 결론이 곧 전 인류에게 대한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같은 결론은 불가피한 것이다. 단지 내 자신만의 억척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임무는 명백하다. 나의 비전을 가능한 한 뭉뚱그려 표현하고 또한 그로 인한 긴박감을 내 생활애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추리적인 사고의 세계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나는 나 자신의 한계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